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 며칠간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포인트가 좀 넘게 올랐죠. 코스피가 1923.37로 아주 그냥 산뜻하게 장을 맞춰줬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거 뭐 소폭이나마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기분은 좀 상합니다. 0.23포인트 아주 소폭 빠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당분간 좀 지속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감지되는데요. 자, 시황센터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들으시면서 그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전일 IT 쪽을 중심,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던 코스피 지수, 오늘 오전장에서는 소폭의 숨고르기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1910선에서 혼조세 보이면서 공방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은 코스피는 빠르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점차 키워갑니다. 1920선 오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는 기계, 의료 정밀 쪽이 좋은 반면 보험 쪽으로는 하락 흐름이 조금 깊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9포인트의 상승 흐름 1922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전일 6거래일 만에 이제 돌아왔던 외국인들 오늘도 이틀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갑니다. 오늘 3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죠. 지수 상승의 주체가 되줬고요. 그러면 기간은 235억 원, 개인 쪽에서도 좀 팝니다. 2,900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내놓으면서 오늘 지수는 다만 외국인들의 방어로 상승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전일 550선 이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간신히 지켜냈던 코스닥 지수, 오늘도 상승 흐름이 소폭 나오나 싶었습니다. 이 오전장 시초가가 가장 높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후장 갈수록 이 상승폭이 점차 축소가 되더니 결국은 파란불로 오늘 장마칩니다. 막판에 또 바뀌었네요. 0.03포인트의 상승 흐름 550선 지켜내며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103억 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간, 최근 코스닥 시장을 흔드는 주체는 바로 기간입니다. 전일, 전전일에 이어 오늘도 매도 물량 내놓죠. 73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도 33억 원의 매도에 가담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4일째 상승 흐름 나옵니다. 이 장중 1120원 선을 터치하고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이 간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긴 했지만 그래도 4개월째 상승 흐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 흐름 보이자 원달러 환율 역시 연동되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본의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상승의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3월 80전의 상승 흐름이죠. 1119원 1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 4% 넘는 강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죠.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나흘째 상승하면서 오늘 130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현대차가 오늘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악재가 조금 나왔습니다. 총 23만 대 가까운 이 리콜 소식 미국에서 전해졌지만 이 정도 물량 받아낼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대차 2% 오릅니다. 오늘 23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 역시 1%대의 상승세, 다만 다소 하락 흐름 보이는 쪽은 현대모비스 약세장 펼치면서 오늘 26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 나오죠. 4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집니다. 29,1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1%대의 상승 흐름, 반면 한국전력 좀 밀리네요. 1%대의 하락세. SK텔레콤 오늘 통신주들 상승세 반등이 좀 나오죠. 이 가운데 2%의 강세 나오며 21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오전장에서는 유행성 독감치료제 항체 특허 소식에 강세가 나왔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밀립니다. 파란불이죠. 2%대의 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6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39,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홈쇼핑 쪽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깊었던 가운데 CJ 오쇼핑 3%대의 낙폭입니다. 34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파라다이스는 3%의 강세입니다.
오늘 21,7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CJ-ENM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약세 흐름 39,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홈쇼핑 쪽 밀린 가운데 CJ에 이어 GS홈쇼핑도 밀립니다. 3%대의 낙폭 22만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이어서 SFA와 시즌까지 1%대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IT 쪽,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오죠.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130만 원 선 찍어주면서 장마쳤고요. SK하이닉스 4일째 강세입니다. 3%, LG노텍이 2% 이외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 쪽 짚어봅니다. 이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대우증권이 약세 흐름입니다. 9,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또 이 전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했던 대신증권 장 초반 상승세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약세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1% 내외의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남북 경협주 짚어봅니다. 제7차 남북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나왔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다 밀립니다. 특히나 제형솔루텍 전일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였는데 오늘 2%대의 하락 흐름 2,40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남북 경협주 쪽에서 빨간불 켜는 쪽은 현대상선이 유일합니다. 현대상선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도 좋았고요. 전일 이제 10분기 2년 반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4%대의 강세입니다. 23,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좀 많이 급락하는 쪽은 에머슨 퍼시픽입니다. 전일 10% 정도 급등했었는데 전일의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장마칩니다. 11%대의 급락세 9,7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이화전기 역시 5%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인터파크 파란불 켜며 장마친 모습이죠. 오늘 약세 흐름이 조금 나옵니다. 오늘 인터파크 8,810원에 종가 기록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이어서 대륙재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급증했다고 합니다. 장중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며 장마칩니다. 4,7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실적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에스코넷과 서한입니다. 자, 2분기 실적 호조세 보이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장마쳤고요. 아비코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세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세 더 나옵니다. 이 8%대의 강세 6,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게임하이죠. 게임하이 역시 이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3%대의 강세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야 최근 이 서든어택이 최근 타이틀곡 빠빠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걸그룹 이 크레용 팝을 캐릭터로 사용한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7,2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소리바다와 KT뮤직 살펴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음원 서비스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두 주 희비가 엇갈렸죠. 소리바다와 이 삼성전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리바다는 점 상한가입니다. 오늘 3,59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반면 당초 삼성전자와 접촉은 했지만 계약이 결렬된 이 KT뮤직은 하한가입니다. 오늘 3,84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금호 NT 살펴봅니다. 새내기주죠. 닷새 만에 상한가가 또다시 나옵니다. 4일 연속 조정 보이다가 오늘 오전장에서 빠르게 올라섭니다. 오늘 금호 NT는 주당 1,300원 올라 1,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메리츠증권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증시 모습이 코스피 기준으로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는 9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했고, 금일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의료정밀, 운수, 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보험, 전기가스, 섬유, 의복 등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흐름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네, 당분간 시장은 그 상품 가격 반등 그리고 2분기 전망치를 상회한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 효과로 증시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상품 가격과 증시 상승을 고려할 때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상품 가격에 민감한 소재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외국인이 이처럼 오늘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세로 강하게 접근한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뭐 일단은 그 전일 이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그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뭐 그런 우려들이 해소된 영향도 존재하고요. 또한 최근에 8월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가 8월 들어서만 5.6% 올라서 이제 뭐 선진국 지수들과 좀 차별되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증시의 반등은 이제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신흥국 중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정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을 보다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수급과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떻다고 보셨는지요? 예, 오늘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500억 정도 오랜만에 외인들의 3,000억대 매수세를 정말 오랜만에 좀 본 것 같은데요. 특히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는 역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을 때 역시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좀 IT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시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외인들이 일단 3,5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300억대 소량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따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 쪽에 대해서는 매수가 유입이 됐죠. 기관에서도 IT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됐고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한 3천억대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에도 좀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강보합권,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550포인트 정도는 좀 지켜준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에, 내일은 휴장인데 내일 모레,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IT 뭐 부품주들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지금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은 좀 전에 역시 그 매수 부분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됐네요. 막판에 전환이 좀 됐고,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하게 또 유입이 됐고요. 또 운수 장비 쪽, 자동차, 현대차의 약진이 또 눈에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부품주들을 비롯해서 IT 쪽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삼성 SDI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코스닥 쪽에 뭐 LED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 디램 가격 계속 상승에 의해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 후공정 업체들 이러한 종목들도 강한 반등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상당히 IT를 중심으로 한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향후에 이 흐름은 지수가 차트를 좀 보시면은 현재 지수 차트를 보시면 1950포인트 정도를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그 구간인데 한번 이 장기 이평선 121선 또 경기선 이 부분을 맞고 좀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그 부분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1950포인트는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이 장기 이평선 한번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어제 전일의 미국 시장에서 9월 달에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 부분을 덜어주는 약간 우려감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연준 총재의 발언도 좀 있었고요. 점차적으로 좀 약간 둔화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현 구간에서 상승으로 추세로 좀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 부분이 상당히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승 시에 다시 한번 1950포인트 정도를 오게 됐을 때는 그때 매수에 가담한다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약간의 또 현금화 전략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종목별로의 그 흐름도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감주 중에 대형 민감주 쪽에서는 IT,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조선이라든가 화학 쪽, 철강화학 쪽, 소재 산업재 쪽, 최근 이제 화학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업황적인 부분, 화학 업황이 아직까지 좋지 못하지만 현재 시장은 즉 3분기 때 향후에 좋아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민감주 또 코스피, 코스닥 이러한 구분보다는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보다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호전이 되고 좋아지는 이러한 종목별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더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로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DIC,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왔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LED 쪽이죠, LED 쪽. 뭐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좀 보여줬고요.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를 어제부터 강하게 상승 시도를 해서 오늘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했고 이 박스의 상단 부위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3분기 때도 더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명시장의 성장세가 앞으로 더 가속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전체 조명시장에서 LED 조명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좀 보지만 그러한 부분들 계속 안고 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면서 LED 조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온 상태인데 현재 지금 분석을 보면 2020년도까지 해서는 거의 LED 조명의 침투율이 조명시장에서 한 40% 정도 이상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LED 조명이 대체를 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인 성장 부분 밸류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글로벌리 지금 에너지 절감 정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 백열 전구 퇴출 부분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각국에서 백열 전구 생산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단기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셔도 아주 이 추세 자체가 강하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이 주가는 좀 하락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장기 이평선들이 아주 평행 추세로 해서 이거는 아주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이러한 이평선들의 평행적인 그런 상향의 추세 부분이 자리를 잡은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특징 종목으로 오늘 꼽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DIC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 오늘 현대차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부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IT 자동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소재산업재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의 상승 구간에서의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인데요. 현 구간에서 아직 주도주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시장이 지금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향후에 그런 구간이 됐을 때는 충분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DIC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고객사 뭐 다변화라든가 현재 무엇보다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한 4.7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밸류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자동차 부품주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오늘은 좀 기관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향후에 지금 투신의 매수는 괜찮은데 기금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그 고점권에서의 그런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직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보다는 이런 조정 구간을 거쳐주면서 이러한 구간들을 좀 거쳐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좀 조정이 나올 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고점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LG화학인데요. LG화학 뭐 최근 근 한 달 동안 사실 이 현상적인 부분 소재산업재가 최근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었고 IT 쪽은 최근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한 달 이상의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최근에 지금 IT 쪽이 다시 한번 반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소재산업재가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기대치에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3분기 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화학업종, 정유화학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을 3분기에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유화학주,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O 이런 GS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한 화학적인 부분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도 장기 이평선이 좀 안착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소재산업재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LG화학이 장기 이평선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뚫어주고 안착이 된 이후에 상승이 시도가 될 때는 그러한 종목들은 향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래서 이 종목을 보자면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3분기 때도 좋아지는 이러한 종목들, IT 쪽에서 보자면 삼성 테크윈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 화학주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KCC라든가 S51, SK 이노베이션 이런 정유주들 이런 쪽이 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쪽과 이런 소재 쪽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주 중에서는 그런 시장이다. 특징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 듣는 순간 시간 동안에 지금 유로존 관련해서 좀 지표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프랑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의하면 프랑스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0.2%였었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0.2% 정도의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발표이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상승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랑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 수치이고요. 독일도 역시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7%가 오르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김영건 멘토님. 예. 네, 자, GDP 발표 관련해서 유럽에서 이렇게 좋은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자면 최근 이제 조선 쪽 업종으로 좀 연관을 지어보자면 조선 섹터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장기 이평선을 아까 마찬가지 개념이죠. 포스코가 또 LG화학이 장기 이평선에 최근에 올라오고 나서 안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러한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로 쪽의 경기 회복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조선 섹터에서 섹터와 연결을 하자면 이쪽과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후에 중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우리 국내 증시, 국내 한국의 경기 부분과 또 연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쭉 체크를 좀 해본다면 향후에 우리 국내 시장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그 부분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까지 보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소형주, 대형주 이러한 부분 좀 나눈다면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대형주, 민감주 이런 쪽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편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라는 부분을 오늘 이 결과가 유로존의 그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결과가 이 부분을 좀 시사를 해준다. 이렇게 좀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텐스닥의 김선윤 대표님, 이명식 전문가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세우신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선인 대표께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감의 완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낙폭과대 실적주 매수를 말씀하시고요. 유진기업을 다시금 재추천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명수 전문가님은 유럽 경기 지표 개선 관련 업종, 조금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런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GDP 관련된 뉴스와 딱 떨어진 오늘 주제를 준비하셨고요. 후발주에 대한 단기 접근을 종목은 넵테스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먼저 김선인 대표님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이 그래도 조금 코스피가 반등을 좀 주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많이 개선되는 모양새가 나타나줍니다. 오늘 외인들이 3,500억 이상 좀 순매수를 가져왔습니다. 기간이 300억 매도세였는데도 연기금 그래도 꾸준하게 오늘 장에서도 500억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잡혔는데요. 자, 확실하게 조금 말씀드릴 거는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9월 달에 진행이 사실상 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인즉슨 최근 들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9월 달까지는 시간이 조금 FOMC 열리는 9월 같은 경우에 결론 내리기엔 시간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여타 좀 많이 조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10월이나 12월 안으로 해서 분명히 조금 이루어지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8월 말 9월 달에 이제 동시만기가 있는데요. 9월 달 정도 동시만기 이전, 그러니까 8월 정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지표들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좀 전에 발표가 있었던 유럽 쪽, 특히나 중국 쪽 경기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유럽 쪽에서 이제 영국에서도 25일날 발표가 있었죠. 영국 GDP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 전분기 대비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0.7%, 0.5% 이상의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이제 바닥을 찾았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중국 지표들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중국의 소비 관련 지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철강 관련주들이,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화학주 잘 가고 있고요. 조선주 잘 가고 있고요. 철강 업종들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다가 다시 경기가 큰 폭으로 살아나면서 코스피 주가 살아 움직여주니까 버려졌던 대형 IT 종목들로 해서 다시금 매수가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외인들 강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망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모습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차트를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열어보자면요. 지금 코스피 차트 지금 일봉인데요. 지금 3일째 강하게 적산병 패턴이라고 하죠. 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 라인까지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거의 전 고점이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8월 초에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 121선일까요? 뚫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어느 라인까지 2000포인트를 향한 가격대까지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인 좀 9월달 동시만기와 더불어서 10월달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자체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라 그래서 1950에서 60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에 조금 제한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지표의 바닥권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해 초부터 해서 어느 정도 라인 한 1900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고점 라인 2000포인트였는데요. 보통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한번 레벨업 하고 난 이후에 그 저가 라인까지, 그 전에 저점 라인까지 안착을 시킨 이후에는 다시 그 바닥권부터 해서 고점 라인 그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정도까지는 반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해당하는데 그 라인 자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1950에서 1960 정도 라인이란 거죠.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그 이상은 조금 노리지 마시라.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 정도 포인트까지 보셔야 되고요. 확실하게 종목군들은 코스피가 조금 많이 꺾였다가 다시 가는 걸 봤을 때 또 지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코스피도 꺾이는 게 아니라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빠르게 제가 말을 바꾸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을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이번에 같이 시장에서 움직여 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낙폭이 과대했던
실적 중심 보셔야 되고요. 당분간의 추세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매수가 지금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하셨으면 좋겠다. 저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이명수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유럽 경기지표 개선과 관련된 업종을 주목하자고요. 네, 최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중국과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좋은 그런 소식이 날아들고 있죠. 금일도 유럽에서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 유로존 전체적으로 0.7% 증가를 했는데 독일이 견인을 했죠. 독일의 산업 생산이 한 2.5% 증가하면서 역시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국가들의 구조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영향권이 2, 3주 전부터 조심스럽게 반영이 됐죠. 금일도 경기민감주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그러한 경기민감주들의 그러한 2분기 영업이익의 그러한 적자폭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중국에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그런 효과로 인해서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경기가 아무래도 좋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분기를 분기점을 해서 이후에는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그러한 재고 확충 신호가 나타나야지만 본격적인 강도 높은 그러한 흐름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그러한 수급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경우 전일 같은 경우 특히 IT 자동차 섹터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여전히 시장은 19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의 경우는 최근 한 2, 3주가량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업종 불문하고 저가 대형주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과감하게 배팅하고 있는 배경 요인은 국민연금이 하반기에 10% 룰이 일단은 해소됨으로 인해서 현재 5% 룰에 걸려있던 일부 옐로치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기민감주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종 전환과 관련된 확실한 지표 개선은 3분기나 늦어도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의 선행성 측면에서 이미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의미 있는 그런 바닥을 찍고 탈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민감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중국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의 경우 작년 12월 달이죠. 예.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195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시진핑 정권 교체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245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개선된 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망 매물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지만 유럽 쪽에서 경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미니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배수진을 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상해 지수의 경우에도 의미 있는 그러한 저점을 쌍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 다시 2050포인트, 적어도 20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국내 경기 민감주들의 안정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역시 낙폭 과대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항상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했던 IT 대장주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IT 대장주들 조금 어느 정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옐로우 칩군들로 해서 종목들이 조금 가는 것이 아닌 이동 현상이 좀 나타나줬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LG 관련주들이나 약간 좀 그 다음 2등주들이 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해서는 갑자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IT 대표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외인들이 조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확실하게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퍼펙트하게 들어와주면서 외인들이 이제 장을 좀 더 코스피 지수, 특히나 낙폭 과대에 대한 IT 관련주들을 이제 4분기 실적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당장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또 지수의 상승폭을 좀 더 염두에 두고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시면은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어제장부터 해서 5만 주, 오늘도 10만 주 거의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장을 이끌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들도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한 물량들은 7월 거의 뭐 중순부터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포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종목으로는 뭐 SK하이닉스. 외인들이 참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그냥 지지부진한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외인들 오늘 260만 주 매수, 어제도 10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매수했고요. 기관들은 어제 200만 주 이어서 오늘 40만 주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으면서 상승폭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낙폭이 과했고요. 실적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이 갑자기 살아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삼박자를 두루 갖춘 종목을 무조건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종목이야말로 8월 한 달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동시만기 이전까지 해서 수익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종목 관련해서는 이미 3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코스닥에서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은 2분기에 실적 발표하는 중인데요. 실적이 좋고 3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지는 종목, 예상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많이 빠졌던 종목군으로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만이 이렇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갔던 것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에 보였던 그 어느 정도 전 박스권, 고점 박스권 내에 흐름까지 올라간 모양새인데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8월달 내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준다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접근 가능성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연말까지도 꾸준한 상승 가능성이 지금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낙폭이 과했던 한 20에서 30% 정도의 낙폭이 과했던 시기 이후부터는 항상 반등을 다시 한번 주면서 전 고점 라인을 뚫거나 도달하는 모습이 항상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라인 어느 정도 판단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150만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 자체는 130만원 구간이었는데요. 이미 안착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 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135만원, 그 다음 14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 도달하는 60일선 해당하는 부분인 135만원 라인 정도가 되면 또 한 번의 기술적인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130만원 위에서도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7월 내내 물려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차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서 투자하셔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후발주에 대한 단기 접근을 당부하십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그 상승함으로 인해서, 금일 그 IT 섹터의 후발 관련주들이 뒤늦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업체들의 경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성 둔화에 따른 그런 악재 요인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0만 원을 회복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상승 배경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는데 그 애플이 그 최근에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배당도 많이 높였고 자사주 매입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후 자사주 매입이 없었던 삼성전자 충분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크고요. 최근에 그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그러한 그 계열사 간의 주식 교환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2, 3주 전에 한국타이어도 자사주끼리 그런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거 같습니다. 퀄컴에 대한 그 AP 관련해서 하반기에 물량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불거진 애플과의 그 소송 마찰로 인해서 애플 쪽의 그 AP 물량이 약 한 4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퀄컴 쪽에서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금일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3%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왜냐하면은 뭐 AP 쪽이라든가 낸드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만 업체를 인수한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퀄컴 쪽으로 통합칩 물량을 확보한다면은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삼성전자의 쪽으로 물량이 3분기 급격히 증가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퀄컴 칩의 그러한 통합 AP 칩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퀄컴만이 통합 칩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 현대차가 의외로 금일도 노조가 파워 결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겠죠. 파업 영향이 없을 경우 3분기는 정상적으로 약 3만 대 내지 4만 대 생산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파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주일간의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은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2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주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일도 뭐 금호석유가 장중에 3%대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경기 민감주는 현재 시점에서 뭐 진입하기가 좀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화학, 조선주의 뒤를 이어 금일도 기계하고 해운업종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기계 섹터의 경우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두산인프라코의 경우 공작기계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최근 한 수년간의 긴축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에 새로운 설비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잘 봐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일 서울 반도체가 신고가를 나타냈죠. 코스닥 시장의 경우 먼저 썰트리온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다음 금일 서울 반도체가 신고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IT 섹터, 특히 IT 섹터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 중소형주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해도 무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선인 대표께서 얼마 전에 유진기업에 대한 추천을 하셨는데요. 오늘 재추천을 또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매도를 하지는 않고요. 좀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폭 수익 중입니다. 월요일날 나와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좀 더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 종목 이제 시동 겁니다, 여러분. 시동 걸고서 좀 날아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슈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하이마트 매각한 건 잘 아실 겁니다. 하이마트 매각을 해서 롯데로 넘어가게 됐죠. 자, 그 금액들 고스란히 어느 정도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또 차입금을 상환해주면서 이자 비용 자체가 700억에서 200억까지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게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무 개선 효과에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하게 1분기에 이어서 조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기대가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살펴보자면요. 유진기업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예전에 이제 용산 그 공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조금 약간 좀 부족한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서도 3분기, 4분기 때 이어진 특히 시멘트 파동에 대한 부분도 잘 버티고 나와줬고요. 또 하나 시멘트 회사도 역시나 매도를 해주면서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성 자금 자체가 한 4천억까지 4천억 정도 있단 말이죠. 이 금액들 고스란히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가 또 부양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유진에너팜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전력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약간 조금 빠지고 있지만서도 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난 심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에 대한 또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중요한 점은요, 이겁니다. PBR 자체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 현금 대비해서 PBR 지금 0.5밖에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못 가더라도 2배는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목표가 자체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저는 그래도 정말 소심하게 저는 4,000원 봅니다. 네, 크게 보고 싶지만 소심하게 4,000원입니다. 지금 3,200원입니다. 좀 더 크게 상승해준다면 지금 이평선이 밀집해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 1차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 3,300원 일단 기본적으로 뚫고 안착시켜 줄 거고요. 주봉으로 살펴본다면요.
한 3,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 나와주면서 주가 큰 폭의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꾸준하게 7월부터 꺾이지 않고 차트 올라가주고 있고요. 역시나 22선 뚫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은 3,500원 라인 가격대 자체도 크지 않고 높지 않은 라인입니다. 충분하게 1차적인 구간, 그리고 저는 목표가 4,000원. 손절가로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손절가는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대비해서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손절가 3,000원 라인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유진기업에 대한 재추천에 이어서 또 재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지난번에 들었다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님의 넷패스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네, 그 후발주자입니다. 그 금일 IT 섹터의 후발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한 5%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 요인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배경 요인은 삼성전자가 애플 물량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이 부분이 넷패스 쪽까지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 하반기에는 콩콜 쪽으로 물량이 수주가 증대된다면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3분기, 4분기 분기별 영업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서울반도체가 영업이익 200억 원대를 상당히 초과함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충족만 한다면은 빠르게 업황 개선이 나타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퀄컴 쪽에서 수주 증가 소식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넷패스의 경우 작년 11월과 최근에 11,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5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11,600원대 전후 매수 13,000원까지의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적극적으로 16,000원대 전후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한 종목은 재추천, 또 한 종목은 신규 추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분께 손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선윤 그리고 이명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위한 다이렉트 전략을 짜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두 분께서 드린 말씀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앞으로 좀 더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대응하셔가지고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